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6월 FOMC 회의가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뉴스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8일 연준은 FOMC 정례 회의를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금리 목표 범위를 4.25에서 4.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2024년 9월 이제 빅컷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를 했고,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25bp 베이비 스텝을 밟았고요. 올해 1월부터는 금리 동결로 돌아섰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일찌감치 이번 6월 FOMC 금리 결정을 동결로 기정사실로 여겨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는 좀 신중하게 스텝을 밟아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투표권자 12명은 금리 동결에 모두 찬성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부분이 점도표인데요. 점도표는 FOMC 참가자들의 금리 전망치를 담은 이제 향후 금리 흐름입니다. 석 달 전처럼 올해 총 50bp의 추가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금리 전망치가 3.875가 돼서 25bp씩 두 번 내리게 되면은 이 금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까지는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더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내년 말, 2026년 말, 그리고 2027년 말의 금리 전망치가 기존보다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6년 말에는 3.625%, 그리고 2027년 말에는 3.375%로 예상한다 라고 나왔고요. 이것은 그래도 기존에는 금리 인하를 좀 더 많이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번 달에는 금리 인하를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좀 덜 하게 될 거다. 매파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기 경제 전망이 있었는데요. 성장률 전망은 낮아지고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 전망은 높아졌다고 하네요. 대체로 성장률 전망치가 낮춰지는 한편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된 점이 눈에 띄었다. 연준이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위험에 대해 경계감을 키우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는 1.4%,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1.7%였는데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전망치는 4.5%로 상향 조정됐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3.0%, 이제 PCE 가격 지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근원 PCE 가격 지수는 3.1%로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성명서에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위험이 커졌다 하는 문구가 삭제되었는데요. 5월 성명에서는 실업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다 라고 작성됐던 문구가 있었는데 이번 6월 성명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연준이 실업과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문구를 간소화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성명서 발표 이후에 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또 했거든요. 기자회견 내용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로 재화 인플레이션이 약간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올해 여름 동안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부 영향을 보기 시작했는데 개인용 컴퓨터, 오디오, 비디오 장비와 같은 품목에서 가격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영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낮았었던 작년 12월에는 금리를 인하했는데 왜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내가 알게 된 것은 파월의 대답입니다. 바로 관세가
일반적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 영향을 실제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올해의 관세 인상은 물가를 끌어올리고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단기적일 수 있지만 일시적인 물가 수준 변화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플레이션 효과가 지속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피하는 것은 관세 영향, 규모, 가격에 반영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잘 고정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관세에 대한 영향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좀 파악할 때까지 지금의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이 나오고 나서 좀 시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성명서 내용까지는 점도표도 그대로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오히려 완화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파월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 여기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매파적으로 다시 해석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점도표가 그대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위원회의 그 누구도 점도표에 나온 경로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다. 지금 현재 전망인 것뿐이지 나중에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누구도 점도표에 나온 금리 경로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두가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는데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경제전망 요약에서 보는 금리 경로는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기마다 작업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예상하기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이제 예상한 금리 전망이랑 실제 금리 전망이랑 격차가 조금씩 좁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이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오일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할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1970년대보다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낮아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가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금리 경로, 앞으로의 금리 경로에 대해서 좀 해석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JP 모건 자산운용에서 연준은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준은 금리를 낮출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까지 숨을 참고 기다리는 건 안 됩니다. 그죠? 숨이 막힐 수 있겠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연준이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위험과 실업 위험이 상승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오해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제로는 위험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없는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오늘 FOMC 회의는 비둘기파적이었다. 완화적인 분위기였다. 위원들이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 점도표는 어쨌든 올해 2차례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OMC 위원들은 암묵적으로 단기 인플레이션 강세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 회의에서도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시장이 약해진다면 올해 말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도표 내용이랑 기자회견 내용이 좀 중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봐야 되고요. 어젯밤에 나스닥 선물에서는 정말로 혼조세였습니다.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를 여러 번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3대 지수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주간 옵션 목요일 만기되는 날인데요. 오늘도 성투하시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